자, 이어서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들, 종목까지 연결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모닝 스탠바이입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요루 팀장, 오늘은 직접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방향성이 거의 없었고요. 또 개별 장세가 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오늘 국내에서는 방향성 별로 안 나오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체크 포인트 어떻습니까? 저는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래서 게요? 네. 저저번 주 금요일쯤에는 사실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뭐 이번 주가 정말 피크지만 맞아요. 저번 주에도 실적 발표 있었단 말이죠. 네네. 알파벳이나 포드 등. 근데 그때는 대외적인 변수가 있어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께서 저번 주에는 실적 발표 있으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됐었는데 네. 대선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선 이슈 쪽으로 좀 수급이 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지금도 주말간에 바이든 대선 후보랑 해리스 부통령 간의 지지율을 계속 검색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하루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트럼프 대선 후보가 유리한 고지지만 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속속들이 동작하면서 네. 그분들의 격차가 줄어들었을 때는 오히려 이 양쪽에 걸쳐 있는 정책 수혜주들의 영향력이 작아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요일 날 괜찮았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 다음에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좀 숨고르기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기술주들은 혼조세. 이런 것들은 물론 오늘 국내장이랑 오늘 밤에 있을 뉴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확실하게 보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번 주 실적 발표에 따라 조금 투자분들께서 어느 쪽으로 테마주를 할까 성장주를 할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주들의 수급이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예. 반도체도 2차 전지도 이제 빈집털이라는 표현이 아쉽지만 네. 호재가 없는데 악재가 있을 때 오히려 막 완성 세일이든가 양극재 기업들, 그다음에 어제 실리콘 응급제나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랑 전력 설비는 조금 약했는데 화장품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판단했을 때 전력 설비 실적 발표를 했죠. 네. 근데 화장품 기업들 실적 발표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기간주에 따른 규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정규장을 열어봐야겠지만, 그다음에 뉴욕 시장도 열어봐야겠지만, 뉴욕 기술주들 실적 발표에 따른 투자분들의 투심 변화, 그다음에 대왕고래가 어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네, 맞아요. 오늘도 대왕고래가 이어진지 부각되면서 어떤 제가 기간 주정이 2주 넘었으니까 이제는 반등 나올 때가 됐으니까 공격적으로 해보자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오늘 내일 테마주가 가냐 성장주가 가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주를 안전하게 모아갈지 네. 아니면 좀 개별 종목 장세를 이번 주 준비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방향성 여러 가지 보려면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것들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핵심 키포인트는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랑 네. 뭐 주변 대륙이라든가 네. 국가들의 어떤 뭐 경기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밤에 마이크로소프트, 머크사, AMD 실적 발표가 큰 게 있고,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내일 일본의 BOJ 아마 금리를 인상할 거다 많이들 그렇죠. 보고 예.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본에서 뭐 엔화가 뭐 빠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FMC가 이제 내일 밤에 시작해서 이제 목요일 날 기준금리를 결정할 건데 이틀 안에. 다들 기준금리 결정보다는 9월 달에 어떻게 할지 그렇죠. 많이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를 찾고 있죠. 25bp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93%가 넘었기 때문에 다들 예상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동결하지만 9월 달에 어떻게 할지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영국도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다 정책 네, 얘기들이 그래서 많네요. 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뷰,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올해는 그만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변하는지,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상하는지, 그다음에 FMC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말 오늘 밤 내일 국내외 실적 발표 정말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것들을 좀 일정을 잘 보셔야지 기술주로 갈지 테마주로 갈지를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첫 번째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네, 저는 기술주 거품인가 아닌가, 그다음에 근데 외국인들은 삼성그룹주를 사랑하고 있는 삼성그룹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외국인들의 수급을 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고민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는데 네. 삼성전자는 조금 줄였다가 이제 막 다시 사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은비아 앵커께서 아까 뉴스 이야기해 주시면서 최근 1개월 수급 동안간에 뭐 외국인 2조를 사고 있다. 맞거든요. 예. 근데 종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월 11일에 고점을 기록을 하고 약 2주 정도 쉬었죠.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이랑 삼성바로직스는 사실 크게 쉰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삼성바로직스 같은 경우도 어제 처음 쉬었어요. 근데 이 세 그룹주를 통틀어서 보면은 외국인 2조 순매수인 건 맞지만 예. 삼성바로직스랑 삼성중공업은 외국인의 러브콜이 지속이 됐는데 삼성전자는 딱 최근 3거래일만 빼면은 쉰 게 맞거든요. 근데 워낙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외국인이 정말 과감하게 쓸어 담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강하게 순매수를 한 다음에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일주 반 동안 줄였다가 3일 동안 다시 사고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리우스랑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정말 실적 퍼포먼스가 대단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이랑 셀트리온은 사실 올해 한 3, 4월부터 계속 밀었거든요. 네. 보수적으로 밀었습니다. 보수적으로. 근데 삼성바이오로직 같은 경우는 올해 정말 상반기 강한 실적 발표했고 올해 하반기도 공장 증설을 완료에 따라서 실적이 더 나올 거다. 올해 4조까지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 의외입니다. 사실 제 탑픽은 HD 한국조선해양이랑 그건데 조선 삼성중공업이 변동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HD현대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해요. 예. 근데 삼성중공업도 같은 추이를 따라가는데 변동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음봉에서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분할 매수를 잘 하시는 분들께는 차라리 HD 뭐 현대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해양이나 보다는 삼성중공업이 낫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삼성중공업의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점은 수주가 좀 부족하다는 점. 근데 그 수주가 LNG선인데 LNG선의 특징이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고 미국 대선 결과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결국 정통 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킬 때는 이 LNG선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관심주로는 당연히 삼성 이야기를 제가 주구장창 드렸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랑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이 관심주가 맞습니다. 근데 너무 유명한 종목 말고 그 뒤를 쫓을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한 종목씩만 붙여드리고 싶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삼성전자에 붙여드린 종목은 원익 IPS 정도 네. 붙여드리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붙여드린 종목은 뭐 셀트리온 붙여드리고 있고 삼성중공업에 붙여드린 종목은 저는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아니면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이렇게 좀 붙여드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CMO, 그리고 조선 쪽에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수급과 관련해서 이쪽으로 한번 봐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금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체크가 되고 있지만 어제 뭐 밸류업과 관련해서 이제 완성차 쪽보다는 좀 더 금융 쪽으로 시장의 그런 관심도가 몰려가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PBR 하면은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성차도 있고, 네. 지주사도 있고, 그렇죠. 금융주가 있을 수 있는데, 지주사는 크게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네. 최근에 뭐 지주사 중에서도 뭐 CJ나 LS 보고 있는데, LS 같은 경우는 약간 전력 설비 영향을 받는 것 같고, CJ 같은 경우는 특별한 움직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완성차 같은 경우는 한 일주 반 정도 밀리다가 어제 막 반등이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그 중에서도 금융주는 정말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이 변동성이 합리적인가를 늘 따지거든요. 근데 저는 실적 발표보다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실적 퍼포먼스보다 주가 크게 반등하는 거는 보통 성장주에서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가치주에서는 안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올라가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경계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변동성을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권해드릴 거예요. 권해드릴 건데 굳이 나는 이거보다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대안주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2차 전지는 논외지만 예전에 이제 2차 전지가 실적이 뭐 100%, 150% 퍼포먼스 보여줄 때 주가는 200%, 300%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면 실적 성장폭보다 주가 탄력이 커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도 우리가 HBM 쪽 보면은 사실 실적은 20%, 30% 올라갔는데 주가가 100%, 200% 오르죠. 그래서 특징이 퍼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실적 성장폭보다 주가 성장폭이 올라가니까. 근데 금융주들이 퍼가 떨어진 이유가 주가는 안 움직이는데 실적이 올라가니까 퍼가 떨어졌던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는 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융주들도 PBR이 예전에 0.4, 0.5였는데 이제 0.7, 0.8 됐고요. 1에 근접하고. 네, 주가 수익비율도 3, 4였는데 7, 8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 경계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가 정말 우리가 보통 금융주는 일간 변동성 3%, 4% 나오기 힘든데 네네. 우리 금융지주 저번 주 금요일에 11% 나왔고 어제도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 6%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6% 올랐으면은 실적도 6% 오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네네. 근데 신한지주 막 금융주도 잘 가니까 다들 안 보시지만 자세히 보면은 우리 금융지주도 사실 실적이 10% 이상 개선되는 이거 정말 잘한 거거든요. 금융주 중에서. 근데 KB금융도 자세히 보시면 한 6% 네. 실적 향상. 그다음에 신한지주도 주주환원으로 우리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실적은 사실 2%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6% 상승했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사실 권하지 못하는 게 맞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가고 있고 신한지주가 올랐던 이유는 사실 KB금융이랑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 정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뭐 그 뒤를 쫓고 있는 뭐 BNK라든가 DGB라든가 신한지주가 그들보다 주가 탄력이 큰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심주는 당연히 분할 매수를 잘 하시는 분들께는 뭐 KB금융이나 우리금융지주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사실 이미 시장에 다 재료가 나와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제 막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원합니다라고 하신 분은 저는 삼성생명 권해드려요. 근데 네. 만약에 매매를 저는 좀 잘해요. 손 팀장님이 종목만 주시면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수급이 붙으면 매매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 손해보험 쪽, 뭐 DB 손해보험이나 롯데 손해보험이나 뭐 하나투자증권이나 이런 쪽들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정중앙에 있는 거는 삼성생명. 네. 저는 단기 재료가 이미 소멸됐더라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익 가져가고 싶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KB금융이나 우리금융지주가 괜찮아 보인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최근에 밸류업으로 인해 각광을 받고 있는 금융주에 대해서 어떠한 종목들이 좋은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 팀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들 총망라하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삼성물산 보고 있습니다. 아, 총 막는 많네요. 예,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삼성그룹주이면서 기준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약간 플랜트 건설 쪽이면서 예. 주주환원의 핵심에 있는 그렇죠. 기업이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 기업 개요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플랜트나 건설이지만 뭐 섬유, 투자, 부동산, 리조트, 상사, 패션 등 안 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 그래서 하죠, 상사니까. 예, 일단 표면적으로는 어떤 전방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전방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주사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이재용 회장이죠. 예, 그다음에 그렇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통제를 하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삼성물산이 3년간의 레벨업과 호실적이 이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주 환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지 실행이 안 됐습니다. 실행이 그렇죠. 안 됐기 때문에 네. 진입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금융지주나 뭐 신한지주나 뭐 포스코홀딩스나 뭐 이런 종목들의 공략이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이들이 어떤 주주환원 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세히 눌러보면은 이 주주환원 정책을 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뭐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사겠다. 사서 주주환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재료가 소멸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 이 3년간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삼성물산이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주주 환원 정책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었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하겠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삼성그룹사를 둘러싼 이제 지분 가치가 조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이제 이재용 회장의 어머니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동생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있죠. 그분들이 지분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주주환원 정책을 했을 때 그분들도 다 같이 가져가요.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지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신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 좀 뭐 상속세 해결이라든가 주주 환원이라든가 아니면 삼성 계열사 전반 경영을 더 효율하게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지분을 낮춰주고 이제 뭐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 이제 호텔 신라 쪽으로 전념하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영이 좀 쾌적화가 되고 있고 그렇군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 이재용 회장의 법적 공방이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법적 공방이 끝나야지만 상속세를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뉴스를 보면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2심이 연내 종결 가능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연내 종결 가능성이 나오면 뭐 잘못이 없다라고 나올 수 있고 네. 잘못이 있다라고 나오든 간에 끝나면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주주환원 정책이 했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를 입을까요?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순일 겁니다. 그럼 뭐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릴 수도 있고 그룹주 전체가 다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당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고 배당으로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정확히 어떤 시점일지는 모르겠지만 연내 이런 법적 리스크가 없어졌을 때 그런 행동이 나왔을 때는 이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판단돼서 삼성물산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일 삼성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모조리 다 삼성입니다. 예. 자, 오늘 관심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외국인 수급 쪽에서 세 가지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연결해서 볼 게 원익 IPS가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CMO 쪽에서는 셀트리온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고, 삼성중공업은 HD, 한국조선해양까지 이렇게 세 개를 총 6개 종목이 되네요. 이렇게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밸류업과 관련해서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좀 안전성을 좀 확보한 그런 종목들, 그리고 삼성생명과 손해보험 쪽도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는 수급 밸류업 실적의 종합체입니다. 삼성물산이 되겠는데요. 호실적 그리고 긍정적인 수주 상황 그리고 부당 합병 리스크가 이제 좀 더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